자, 시작부터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질문 들으면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인생은 공평하지 않잖아. 환경이 달랐으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각자가 맞이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여지도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정해졌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970년대 초반 한 남자가 이 질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정주영.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이 한마디가 가진 무게.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해보기는 해봤냐니? 하지만 그의 이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묻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끝까지 해봤는가? 알람 울리면 5분 뒤, 5분 뒤 하며 5분이라도 더 자다가 출근 시간 되면 허겁지겁 나가고 점심시간 되면 스마트폰 보고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지고 주말이면 늦잠은 당연히 자야 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 겁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보기에 이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시작점. 그럼 정주영 회장은 태생부터 특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915년 강원도 홍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고 먹을 것도 늘 부족해 배를 골기가 일쑤였습니다. 학교? 보통 학교 4년이 전부였습니다. 대학은커녕 지금은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못 갔어요. 자본? 당연히 없었습니다. 18살에 집을 나올 때 가진 거라곤 아버지 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팔아서 70원을 손에 쥐고 서울로 올라왔죠. 인맥? 이 또한 없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홀홀단신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현대그룹을 만들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천재여서? 기회를 잘 잡아서? 원래 될 운명이라서? 아닙니다. 차이는 오로지 단 하나. 정주영 회장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하루를 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는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도, 배달 일을 할 때도,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할 때도, 토목공사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하루를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보통 학교 중퇴생에게도 모두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그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는 새벽에 늘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도 당연히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꿰뚫어 봤을 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성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쉽게 말해 하루가 자기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루를 불렀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일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자기를 덮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그가 말한 시간 관리의 본질이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봤는가?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진짜 해봤습니까? 아침을 주도권을 가지고 다르게 열어봤습니까? 동등하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설계해봤습니까? 그게 한데 모인 한 달, 1년, 10년을 다르게 살아봤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정주영 회장이 이럴 때 꼭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해봤는데? 한 달? 3개월? 1년? 정주영 회장은 1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그 반복이 지금의 현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파헤쳐 볼 것은 거창하고 웅대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도 타고난 재능도 극적인 행운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여는 무수히 많은 기회인 아침에 대해서입니다. 정주영의 아침. 그가 하루를 어떻게 열었는지, 그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그가 주도권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을 7가지로 나누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매우 큰 함선에 좋다가 오도만 방향을 틀어도 도착지가 서로 다른 나라가 되는 것처럼요.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할 것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성공담을 들으며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에 뭘 할 건데? 이걸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천재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값싸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값비싸지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저 하루를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닌 주어진 기회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양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아침은 습관이 아니라 권력이다. 아침 기상 시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격 차이야. 나는 올빼미형이라서. 나이 들면 잠이 중요하잖아. 표면적으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도록 정해져 있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면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체질 문제라고 하면 바꿀 수도 없고요. 이 말들은 전부 아침을 단순한 생활 습관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미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본 아침은 달랐어요. 아침은 습관이 아닙니다. 아침은 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권력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아침.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난한 사람의 아침. 늦게 일어납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해요. 씻고 나가고 이미 정해진 일정에 끌려갑니다. 생각할 여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파김치니까요.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급하게 그 흐름을 따라갈 뿐입니다. 오죽하면 킬링타임이라는 시간 죽이기라는 말이 있을까요? 준비도 안 되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밀려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늘 밖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이 결정한 건 거의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능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대처입니다. 이게 하루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한 달, 1년, 10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전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반응하는 인생.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인생. 내 인생인데 나에게 주도권 없는 인생. 부자의 아침. 반면에 부자의 아침은 다릅니다. 아, 부자들은 더 일찍 일어난다는 거구나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조깅한다. 이런 판타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나. 하루를 먼저 엽니다. 세상이 말을 걸기 전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여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뭘 할 건지, 하고 싶은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엔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고 요구도 없고 그러니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방향이 이때 결정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걸 정확히 활용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의 공사 현장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내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해 뜨기 전에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사람 하나 없는 현장에서 기계 소리만 낮게 울리는 그 시간. 누군가는 묵묵히 작업복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군가는 말없이 현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저 각자 자리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설명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주영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한다.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 그 권력은 첫 결정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짚어봅시다. 가난한 사람 하루의 결정권을 외부에 넘긴 상태로 시작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요. 시키는 대로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성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자 하루의 결정권을 쥔 상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재산을 늘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도 아니지요. 잘 보시면 구조의 문제예요. 누가 하루의 첫 결정권을 갖느냐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침을 시간 문제로 봐요. 몇 시에 일어났나, 몇 시간 잤나? 그게 중요할까요? 근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하루를 불렀는가? 오늘의 흐름을 내가 정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에 올라탄 것인가? 이 질문 하나로 아침의 본질은 끝입니다. 주도권 없는 하루는 처리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주도권이 없으면 하루는 항상 처리의 연속이 됩니다. 밀린 일, 갑작스러운 요구,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하루를 산다는 느낌보다는 하루를 견딘다, 버틴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인생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인생은 버티는 인생, 견디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도한 어떤 사람으로부터요. 괜찮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얼마나 그늘지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선택을 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선택은 늘 급하게 하게 되고 거기서 심리적인 여유는 사라지고 기회는 언제나 그렇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찾아옵니다. 그럼 그 기회 제대로 못 잡아요. 그 기회는 늘 주도권으로 학습된 준비된 사람이 먼저 손을 뻗어 가져가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쌓이며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은 인생을 가릅니다. 잠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안 되죠. 좀 더 자도 괜찮아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매일같이 끌어올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루의 첫 결정권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아침을 지배한다는 건 하루의 시작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타고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특별한 게 없어서 특별하다. 부자의 아침 습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다르지. 자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실 출발선부터 다르잖아. 근데 현장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의 아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수없이 반복적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평범합니다. 어쩌면 별 차이 없고 지루하고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범함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할 7가지 습관은 인생을 단숨에 바꾸는 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 전반부를 이미 보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나 줘버리자고요? 아니죠. 우리 아직 몇십 년이 더 남았는데요. 남은 인생이 이 습관으로 더 재밌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지신다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첫째,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당겨라.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단순히 몇 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나의 진실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당긴다는 의미예요. 새벽의 공사 현장,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은행 앞. 그 시간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그 시간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방해도 없습니다. 고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중 가장 값싼 시간이면서 가장 깨끗한 날 것의 시간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움직이고 일이 닥치면 반응합니다.
참 재미없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거죠. 아니, 그건 평범한 시간이라기에도 아쉬운, 인쇄소 신문 찍어내는 졸리고 지루한 시간 같죠. 1초 1초, 그저 똑똑 떨어지는 수돗물 같은 거죠. 부자는 하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질문 하나만 던져봅시다. 우리는 그저 그런 하루를 어쩌다 보니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박진감 있게 열어 제끼는 사람입니까? 둘째, 몸이 무너지면 판단도 무너진다. 몸을 깨워 정신을 먼저 세운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보면 일정은 빡빡한데도 반드시 몸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텔 방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 짧은 독서, 간단한 산책,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깨어나지 않으면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몸을 소모품처럼 씁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몸은 힘들어 죽겠으니 나는 그저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겁니다. 부자는 압니다. 몸이 무너지면 집중력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무너지면 인생의 결정도 흐려진다는 것을. 좋은 결정을 하기에 머리가 이미 힘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공사 현장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서면 사고가 납니다. 판단이 늦어지고 실수가 나오고 큰 일로 이어집니다. 졸음 운전과 같은 거예요. 졸음 운전은 지루할 때도 오는 법이거든요. 아침에 몸을 깨운다는 건 단순히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몸을 깨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까? 셋째, 목표가 많으면 통제가 무너진다. 하루의 방향을 단 하나로 정한다. 군대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지시는 단순해집니다. 왜? 목표가 많아질수록 통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한 가지를 정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미뤄둡니다. 가난한 사람의 하루는 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정신없고 번잡합니다. 그리고 항상 억울하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왜 늘 선두에 있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다가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요. 부자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공사 현장에서 배운 게 이겁니다. 현장에 가면 할 일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요. 하루 다 가고 나면요, 성과도 없어요. 전부 난잡하고 하다 만 것들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오늘 한 건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매일 아침 딱 하나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끝낸다. 그리고 그걸 끝냈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떠올려 봅시다.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한 목록만 있습니까? 넷째, 돈은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사람을 자산으로 대한다. 현장 노동자와의 관계든 은행 담당자와의 신뢰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누적되는 겁니다. 부자는 아침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고 축적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쓰지 않고 신뢰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거래하기 위해 신뢰부터 이용하는 건 모래성처럼 무너짐이 준비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상황으로 대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급할 때만 연락합니다. 상대방이 왜 모르겠어요? 기분도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급하게 찾는구나. 해주면 될 일이지만 해주고 싶지 않아집니다. 부자는 압니다. 돈은 숫자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하나 봅시다. 한 번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담보도 없고 실적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은행을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들, 함께 일한 사람들, 지켜온 약속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출을 받았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돈을 빌린 겁니다.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듯이 그는 그의 매일을 설명하면서 신뢰를 얻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필요할 때 쓰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섯째,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배우고 반드시 기록한다. 부자의 가방에는 늘 수첩과 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방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도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럽니다.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그런 걸까요? 경험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기억력이라도 사람이 바쁘면 지금 할 일 말고 전에 한 일은 자연스럽게 흐려지도록 뇌가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자는 적어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인 격차가 됩니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기록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기록이 있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자산으로 만듭니다. 복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했던 실수를 다음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서 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지, 왜 났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느 자재가 좋았는지, 어느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 어떤 점이 좋아서 선택했는지, 그 기록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꺼내봤습니다. 이미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섯째, 불평은 시야를 좁힌다. 감사로 하루를 연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감정적인 조언이라고요. 소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생각해보니 가난했던 시절이나 사막의 새벽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 사람을 지탱해주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다 했습니다. 불평은 시야를 좁히고 시야가 좋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불평을 자꾸 하면 불안해지고 중요한 결정으로 시작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뇌라는 것도 지치고 쇠약해져요. 우리는 지치면 달리지 못하죠. 뇌는 지치면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부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고 부자는 조건을 점검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잡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성하다. 일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이게 감사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나인 셈이에요. 상황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정확히 보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첫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곱째,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한다. 반드시 행동으로 하루를 연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첫 움직임 하나. 부자의 아침에는 항상 행동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준비가 끝나야 움직이려 하고 부자는 움직이며 준비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유럽 바이어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 겁니다. 바이어들이 웃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정주영 회장은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였어요.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조선소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따냈습니다. 조선소는 정말로 그 다음에 지었어요. 이게 행동입니다. 준비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일단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열었습니까? 습관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비법은 없습니다. 대신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아침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하루를 시작하며 설계하는 사람,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과 스스로 여는 사람. 이 차이는 하루에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되돌릴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대부분 조용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만드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말고 다른 비밀을 모른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다 할 특별하게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운 좋게 한 방에 바뀐 인생도 없었고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달라진 순간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오직 지속적인 반복뿐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반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 해도 티나지 않는 반복.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착각합니다. 마치 대단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루의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피곤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귀찮을 때 그냥 넘기느냐 아니면 그래도 하느냐?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격차를 만듭니다. 습관은 정직합니다. 무서운 것이요. 오늘 대충 살면 내일 바로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늘 방심합니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꼭 미지근한 물의 개구리가 방심하다 끓는 물이 되었을 때 익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반드시 나중에 계산서를 내밉니다.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성실했다고 바로 인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그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편에 서서 작동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는 안 되네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1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몸을 깨우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알아서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래서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 말고 다른 비밀을 모른다. 그걸 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뭔가 복권 같은 것을 바랬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만두지 않아서입니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운은 사라질 수 있어도 습관만큼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 정주영 회장의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우리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늦잠을 주무실 겁니까? 아니면 하루의 주도권을 잡으실 겁니까? 이거 그리 대단한 결심이 아니에요. 타성에 젖어 매일 늦잠을 자는 분들에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대단한 결심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걸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기상 5분입니다. 눈을 뜨고 다시 눕느냐 아니면 몸을 일으키느냐. 그 선택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만들고, 오늘 하루가 이번 달을 만들고, 이번 달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조선소를 만들지 않아도 그 하루의 시작으로 집 앞 산책이 취미인 분들은 전국의 크고 작은 산을 놀러 다녀볼 수도 있고요. 국내 여행만 다니던 분들은 스스로 여행 계획을 짜서 유럽을 다녀올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하루 한 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집 근처 말고 또 어디 매우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신기한 커피를 마시는 취미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신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너무 시시하게만 살지 말아요. 시시하게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100세가 되었을 때 일반적인 타성에 젖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으로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만한 대접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늘 언젠가를 말합니다.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한 번 간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흔한 거지만 무섭게도 다시 오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상황을 바꿉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 때에도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돈도 너무 없었고, 이제 시작이니만큼 보증된 기술도 없었고, 작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단 시작했어요. 배를 만들기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했겠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그거 하나만 우선하자 했을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 굴지의 현대중공업은 없었을 겁니다. 내일 아침도 분명히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피곤할 것이고 여전히 정말로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묻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오늘과 똑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게라도 다른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인생은 거창한 질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의 질문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소판 돈 가지고 고향을 떠날 때도,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도, 공사판에서 삽질할 때도,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조선소를 만들 때도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집안의 큰 재산이던 소를 팔아서 나가던 날의 선택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내 선택의 검증이 전혀 없던 초짜 청년이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항상 준비보다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행동, 변명이 아니라 행동, 핑계가 아니라 행동. 그게 사실 전부였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어제와는 다른 선택을 작은 거라도 하나만 해봅시다. 5분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미온수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시기,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한번 하기, 오늘 할 일 딱 하나만 정하기, 전화 한 통 먼저 걸기, 뭐든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록 해보기는 해봤어? 그 질문에 우리는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네, 해봤어요. 매일 아침 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습관이 우리 편에 서면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당겨라. 하루를 기다리지 말고 하루를 여는 사람이 되어라. 새벽의 시간에는 경쟁도 변명도 방해도 없다. 두 번째, 몸을 깨워 정신을 먼저 세워라. 몸이 무너지면 판단도 무너진다. 스트레칭, 산책,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준비하라. 세 번째, 하루의 방향을 단 하나로 정해라. 목표가 많으면 통제가 무너진다. 오늘 반드시 끝낼 한 가지에 집중하라. 네 번째, 사람을 자산으로 대하라. 돈은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사람을 소모하지 말고 축적하라. 다섯 번째, 배우고 반드시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어라. 여섯 번째, 감사로 하루를 열어라. 불평은 시야를 좁히고 판단을 흐린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조건을 점검하라. 일곱 번째, 반드시 행동으로 하루를 열어라. 그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한다. 준비가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며 준비하라. 끝으로 정주영 회장의 그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새깁시다. 해보기는 해봤어? 우리는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루를 제대로 써보는 겁니다. 아침을 제대로 열어보는 겁니다. 내 하루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소하게 반복해보는 겁니다. 만년필 같은 좋은 펜으로 그걸 기록 노트 하나 만들어 적어보는 겁니다. 너무 싼 거 말고요. 표지도 우아하고 정제된 단정한 것으로 나에게 선물해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대부분 없던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이
오늘부터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실까요? 정주영 회장처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적어보세요. 방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생각나지 않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적으면 내일이나 모레는 하나씩 생겨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점점 더 풍부하게 많아지는 경험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또다시 언젠가를 말하며 오늘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 단 5분이라도 다르게 시작해 볼 것인가?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도 어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행동,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다짐이 아니라 움직임. 그걸 차례로 해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해온 그것들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인생을 배신하지 않아. 해보기는 해봤어?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내일 답해보는 겁니다. 매일 해봤지. 매일 해보고 있고 내일도 해볼 거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 소소하게 하나씩 해보고 댓글로 남겨 서로 내용을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했던 일이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적어주신 댓글이 응원받는 공간이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매우 추운 날씨에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면서 행복한 오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